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현재 오후 10시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다들 뭐 아시다시피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시장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오늘 나스닥도 네, 주간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이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도 한 0.36% 정도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고,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하락이 이것 때문에 화요일 날 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온다 말하기는 참 애매하고,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 소비자,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어제 발표가 좀 되면서 이 시장이 또 너무 예상치를 너무나 하회를 하다 보니까 이 소비 둔화에 대한 경계심, 그런 것들로 나스닥이나 글로벌 시장도 약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끝났던 코스피에 대한 마감, 그리고 주봉 마감, 그리고 선물이나 풋옵션, 선물 옵션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새벽장은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요. 뭐 나스닥이나 반도체 쪽도 약세를 보였고, 이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약하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화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가 좀 밀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또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야간 선물 시장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데이터들을 좀 하나씩 뜯어보다가 그래도 좀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이런 데이터들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좀 볼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 금요일 날 외인들이 3조 3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3조 3,677억. 근데 중요한 건 또 선물에서는 이 3,1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조금 이따 또 우리가 화요일 날 코스피를 바라볼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꼭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시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글로벌 시장, 제가 아무리 선물 옵션, 뭐 풋옵션, 옵션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 코스피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시장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듯이,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면 반도체 지수가 거의 본절로 끝났고요. S&P 500도 거의 본절, 나스닥도 거의 본절로 마감이 됐고, 다우존스도 다 본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스닥 선물 시장도 뭐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좀 재미없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저는 나스닥이 지금 현재 여기죠. 여기 구간에서 잠깐 밀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저는 신고가를 분명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볼 때는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면 이상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 지표들이 이제 다음 주에 그 FOMC 회의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9월달 금리 발표 전까지는 시장은 강세를 가져갈 수 있다 봐요. 최근에 CPI 지표 발표나 PPI 지표 발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 물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저는 강세를 보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로이터에서 나왔던 내용들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브로드컴에서는 6% 정도 하락으로 이 종목의 그 해킹에 대한 약간 위험성이 나타나가지고 6% 정도 하락을 했지만, 또 반도체 쪽이 다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의 위기감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 측면으로 볼 때는 뭐 우리나라 지수가 눌릴 만한, 그리고 화요일에 시장이 눌릴 만한 내용들은 전혀 없다라는 거,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자 볼게요. SK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사실 장중에 거의 4%대까지 상승했다가 소폭이나마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MSCI 한국 볼게요. MSCI 한국 iShares ETF 시장을 보시면 약간이나마 더 장중 올라왔다가 소폭 하락했지만, 이게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을 먼저 선 반영해서 보여주는 지표죠.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지표를 보면은 분명 약간 눌렸지만 그래도 마감은 0.63%로 마감을 너무나 이쁘게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선물 옵션이나 이제 수급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코스피가 지금 현재 20선을 돌파하는 현재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뭐 코덱스나 코스피 200 선물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반등하는 현재 구간에서 2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하락을 할 때는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반등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확신을 가지는 야, 그래도 올라오겠지라는 확신을 가지는 자리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약간의 상승을 하게 되면요. 딱 20선 돌파나 중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의구심을 갖는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여러분들? 본격적인 방향성이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이 자리는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코스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는 조금 이따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너무 걱정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차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 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는 저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이거 하나하나 좀 볼게요. 코스피는 여러분들 외인들이 3조 3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선물 시장에선 3,1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선물은 또 어마무시한 돈을 좀 매도를 했죠. 1조 넘게.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또 뭐 부정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현물 매수를 외인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코스피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파생 시장에서는 약간의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외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약간 안전벨트는 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물 매수는 크게 했는데 이 중기적 관심은 분명히 있는데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해지는 아직 달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물에 대한 추세는 상승으로 보는 힘이 큰데 이 단기적인 변동성도 가져가려는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지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선물 매도만으로 외인들의 목적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단계는 하락 배팅도 아니고요. 일단은 해지 경계 가능성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건 우리가 좀 진짜 위기로 좀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선물 가격이 1098 그리고 이론가가 1100 괴리율이 0.12 그래서 약간의 선물 시장에 대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이론가보다 1.32포인트 정도 낮은 모습들, 괴리율도 0.12% 지금 어느 정도 하방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엄청난 약세에 대한 신호는 아닌데 적어도 파생 시장에선 현물보다는 더 강하게 이 미래의 상승을 조금 더 당겨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 현물 시장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파생 시장은 약간씩 뒤를 보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흐름들이. 그래서 자 보시면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결제 약정이 여러분들 장 막판에 우리 또 3시 반 장 막판에 지금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결제 약정 물량들도 갑자기 대량 거래량과 함께 튀어나왔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 다시 한번 미결제 약정도 늘어나는 모습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결제 약정이 롱 포지션인지 숏 포지션인지 이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숏 포지션일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에 대한 상승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결제 약정이 다시 한번 동시에 등장했다라는 건 장 막판에 새로운 포지션이 또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이게 완전히 뭐 롱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그 흐름대로 어느 정도 구간에서 또 약간의 차익들이 나올 거고 저는 오히려 만약 이게 숏 포지션으로 이런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숏 커버링에 대한 우리가 숏 스키즈나 여러 가지로 또 이것 또한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엄청난 호재로 선물 시장이 막 지수가 올라갈 만한 지표는 아니지만 또 불안해할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꺾어서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딱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물 옵션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수급들을 볼 때 결국에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하는 건 여러분들 코스피는 저는 나스닥에 대한 차트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나스닥이 현재 이런 임펄스에 대한 상승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저는 단기 고점을 무조건 뚫을 거라 보고 있고 이 단기 고점을 뚫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꽤나 크게 상승이 나올 거고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지점이 한 9월 달 정도, 9월 중순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건데 여러분들 근데 나스닥은 신고가를 돌파를 할 거지만 저는 코스피가 지금 나오는 힘으로 9,300포인트, 9,300포인트를 완전히 넘어서면서부터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10,000포인트를 막 기록하는 그런 흐름은 지금 나오는 상승은 사실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이때 9,300포인트를 찍었던 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바로 그 ETF 거래대금이나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락도 꽤 컸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상승은 한번 이 물량을 좀 정리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라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스피에 대한 단기 고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여러 가지 수급의 변동과 제가 또 화요일장 이 선물 시장이나 현물 시장에 대한 수급들을 계속 보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장 초반부터 좀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부터 나오는 파동에 대한 단기 타점들을 또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또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수급에 대한 변화와 또 기술적인 시그널들을 우리가 좀 같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같이 보다 보면 저는 문제없이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바로 장 시작 전부터 혹은 주말에 나오는 시장에 대한 브리핑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같이 전달을 해드릴 거고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실시간 대응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저도 저희 구독자방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초대 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코스피에 대한 흐름과 함께 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또는 뭐 두산 그리고 삼성전기 여러 가지 대형주 중심으로 이 코스피의 흐름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이렇게 시장이 좀 약간의 변동성이 큰 시장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기억하다 보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영상 끝까지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더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좀 선물을 드릴 건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제가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또 많은 이제 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시초가에 좀 잡아나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이런 검색식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저는 돈을 많이 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때 좀 복잡하고 어렵게 차트에 대한 시그널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앞으로 잡을 종목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조건들을 넣은 이 조건 검색식에 대한 검색기 통합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좀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도 아닌 시초가나 단타, 중장기 세력적 검색기에 대한 이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것만 보고도 누구나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제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하나하나 이게 설정을 좀 하는데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이벤트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좀 도움을 드릴까 해요. 실제로 이 시초가 세력 쭉 검색기 하나만 제 예시로 좀 드려보자면 이게 실시간 검색을 우리가
조건 검색에 하나하나 다 제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이 내 조건 검색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시초가 장 초반에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들, 장 초반에 잡고 나서 수익률이 이렇게 또 크게 날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자 성과 검증을 해보면요, 지금 성과 검증만 하더라도 이게 시초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길게 잡더라도 1개월, 2개월, 3개월 내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네, 물론 당일 매매를 해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 단타 세력이나 중장기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검색식에 대한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고 봐요.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올라갈 종목이 무엇인가, 앞으로 섹터를 뭘 잡아야 할까,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런 종목이 좋다, 저런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실제로 매일매일 주가의 흐름과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흔히 말하는 RSI나 MACD, 그리고 또 거래량, 거래 대금, 또 거래 비중, 거래 비율,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이 통합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만 잡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앞으로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진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또 수익률이 좋은 이 검색기 다 드릴 거니까, 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독자방에도요 또 많이 참여하시고, 문자 남기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검색기까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검색기만 또 따로 받고 싶다, 이 가이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선물이라고 저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이렇게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저에게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누구나 다 이 검색식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선물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혹여나 받으시고 이게 설정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차근차근 또 설명을 좀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오늘 섹터 다르고 내일 섹터 다르고, 그리고 지금 SK나 뭐 삼성이나 여러 가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들이 쏠려 있지만, 이 수급들이 이제 재분배되는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시점에서 눌릴 때 우리가 좀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혹은 중장기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판단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선물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꼭 참고하시고, 또 저와 함께 이런 선물들까지도 받고, 여러분들이 계속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하시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도 오셔가지고 이런 도움들을 받아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이 더욱더 풍부하고 진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밑에 있는 번호로요 간단하게 선물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검색기 통합 가이드 바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풀었습니다.